자, 오늘 12월 26일, 이제 거의 올해 시장이 막바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오늘 저녁에는 또 휴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일단 우리 시장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내일 시장은 우리만 또 달리는 그런 시장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PCE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5.5 정도를 일단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부분 안에서도 좀 높게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출 부분에 의한 금융 부분의 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좀 높게 나왔는데 주거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 자동차를 산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여서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그널도 일단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의 시그널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좀 줄이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이제 포인트 자체가 사실 이제 PC가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이게 침체로 간다. 이제 끝장났다. 나 경제는 박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연준에서 또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하겠네. 올릴 이유가 없겠네. 지금 하고 있는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블러핑이겠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시장 안에서는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사실 이제 같은 지수를 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여름인데 굉장히 여름인데 20 몇 도가 되면은 선선하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겨울인데 20 몇 도면 따뜻한 건가요? 그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시각 자체가 이렇게 양분될 수가 있죠. 시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시각을 잡는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마감 부분은 일단은 플러스로 대부분 다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S&P도 일단은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다우도 플러스로 일단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이렇게 PC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도 봐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이러면서 얘들은 한번 쉬어버리니까 우리 시장은 요 온기를 오늘하고 내일 한번 이어가기를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힘을 그다지 내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상해 공장 지금 중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일단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은 특히 이제 강세를 못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반등을 한 번은 해야 되는 시기 근처에 와 있죠. 아쉬운 거는 요 반등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날 말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지난 방송 보시면은 12월 19일 월요일에 시장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한 번 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빨간색은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큰 흐름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도 언급은 해드릴 수 있고요. 60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추세가 이제 전환된 건 아닙니다. 전환된 건 아니고 딱 지금 보면은 미국은 추세대 근처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쉬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니까 그렇게 일단은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경기 침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국의 경기 자체가 원래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위엔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엔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화가 지금 위엔화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강세 흐름 자체를 일단 잡았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빠지면서 강세의 흐름 자체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지는 이제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코로나 확진자, 1일 확진자 수 공개하는 것도 일단 접었죠. 이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일까? 공개도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되었던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중국의 위엔화 강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엔화 강세가 보이는데 왜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나라 통화는 기본적으로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의 통화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일단은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의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민감도가 한 0.8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옛날처럼 주가가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니까 박살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일단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기가 침체로 가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기 시작하면, 이건 또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모습을 보고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데, 시장의 포커스 자체가 어느 쪽으로 몰려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출발 한 20초 전인데요. 우리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의 흐름은 아직은 안 잡혔죠. 안 잡혔는데 코스닥이 일단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큰 폭으로 빠져서 저번에 일단 끝이 났는데, 얼마만큼 돌릴 수 있느냐가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소폭 일단 상승으로 마감은 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상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을 하면은 일단 흐름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을 일단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코스닥 시장은 0.1% 정도 일단 상승, 이게 뭐 0.1%면 상승도 아니네요. 코스피는 하락 출발입니다. 마음같이 되지 않는, 그쵸? 하락 출발을 하는데 전일 저점 언저리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반등하기를 한번 기대는 해볼게요.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바로 반등하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장은 하락 추세 내에 있다가 이때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돌파 있는 거 보인다 1번.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번 돌파를 해준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러졌기 때문에 돌파하고 부러지는 모습이라서 일단 패턴 생각하고 갑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 패턴은 몇 포인트에서 3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보는데, 종종 바로 전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포인트가 지금 보니까 2291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2291포인트 언저리가 일반적으로는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일단 조금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2315포인트니까 그 언저리 근처에 와 있죠. 그러면
패턴으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박스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되는 거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를 돌려내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1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요 추세, 지금 요 일봉상의 추세가 있잖아요. 일봉상의 추세 부분만 돌려내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봉상의 추세가 일단 전환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데 좀 더 쉽게 수익 날 수가 있어요. 쉽게 수익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돌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 라인이 일단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시장이 보통은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확 빠지죠.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 일봉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조금 달라요.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조금 다른데 아까 이제 코스닥 거래소는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하락 추세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미국으로 따져보면 나스닥 시장이 가장 약한데 우리 시장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죠. 보통 이제 주가가 밀리면 이전 저점 언저리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밀리면은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뭐 이런 걸 노리기도 하죠. 근데 지금 얘가 하락 추세 내에 있잖아요. 상승 추세의 기본은 뭐죠? 기본은 이전 고점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큰 묘미잖아요. 두 번째 하락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전 저점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깨고 내려가는 게 하락 추세의 또 큰 묘미가 되죠. 지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전 저점에서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출발한 지 4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거래가 좀 동반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지금 LG 이노텍 쪽으로 거래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대해서는 LG 이노텍이 대신증권에서 얘기가 하나 나왔네요. 애플 아이폰 15 프리미엄 모델의 카메라 사양 변화로 인해서 투자 계획이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23일 날 내년 전체 설비 투자 계획 1조 6,600억 원을 공시를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한 50%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플 내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일단 유지 수익성 개선에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LG 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이제 애플이 중국 쪽 여러 가지 공장 라인들이 있죠. 근데 중국 공장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미국 정부의 어떤 입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 기업은 아예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만은 일부는 또 관심이 있어 보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 노선 자체, 중국의 이제 설비 부분을 일정 부분은 인도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 인도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좀 물음표가 하나 찍혔죠. 근데 이제 고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 LG이노텍이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애플 내에 일단은 점유율 자체가 중국 쪽의 점유율, 원래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점유율 자체도 일단 LG이노텍이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자는 내년 9월에 출시가 예정인 아이폰 15 중에서 프리미엄 모델, 아까 얘기를 했죠. 프리미엄 부분.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애플 제품을 생산은 하고는 있는데 저가 제품 위주로 보통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애플 아이폰은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이패드는 또 LG노텍이 또 가지고 굉장히 좀 비율이 높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은 거의 뭐 LG노텍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1.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요. 저번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 돌려내기 전까지는 그냥 일단은 최소한 일봉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호석유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조금 관심을 일단은 그래도 가져 놓으시고 보시는 게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는 돌파했죠. 오르던 부분의 추세도 지금 한번 밀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세 깨지면 기본적으로는 피보나치 꺼서 봅니다. 그렇죠? 피보나치 꺼서 어디가 반등 포인트인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보나치를 끊고 난 다음에 보면 반등 포인트에서 딱 반등식을 하고 있죠. 현재 시점은 38.2%까지 일단 조정받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 지금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는 중국이 위도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 일단은 뭐 석유화학 제품들 판매량 자체가 다시금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3세 경영이 본격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시장 이슈가 일단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나머지 기업들 거래가 몰리고 있는 거,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강세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S 거래 조금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거래가 조금 많은데 밀리네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거래가 좀 많은데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죠,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거래에 동반되면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다음에 종목군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밀립니다. 오전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밀리는 종목이 있고 거래가 동반되면서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거래가 동반되면서 밀리는 종목은 일단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요거 깨지면은 일단 하락으로 진입입니다. 가격권 기준으로는 126,000원이 깨지면 위에서 떨어지는 요 하락 추세가 일단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추세가 깨지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 자체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이거 하락으로 가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생기죠.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50% 위에서 반등 추세 전환에 만약에 성공하는 모습이 일단 나왔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밀리던 부분이 있다가 50% 위에서 추세 전환에 이렇게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50% 위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추세 명제에 따라서 이렇게 돌파가 되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꺼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추세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파동이고 이건 보조파동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금 이 주파동 보조파동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한번 후퇴를 했다가 피보나치 한번 끊고 피보나치를 한번 끄주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들었다 1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밀리면 50% 위에서 50%가 113,000원이네요. 그렇죠? 채팅창이 113,000원 치시고 113,000원 위에서만 턴하면은 턴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위에서 지금 꺼주는 까만색 추세선 요거 돌려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추세가 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조정 부분이 조정인지 아니면은 그냥 박스로 갈 건지 그런 부분이 일단 결정이 되는 그러한 패턴으로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1.16% 굉장히 조금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은데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코스닥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CIS도 보니까 오늘 거래가 동반되면서 밀리죠.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된다고. 오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오르는 종목 빠지는 종목 체크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래가 동반되면서 밀리는 종목군들이 오전에 보면
그런 종목은 일단 좀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도 있어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 대비 거래량이 한 27% 정도 일단은 동반이 되고 있어요. 현재 시간이 9시 12분이면 오늘 거래가 터진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거래가 2배 정도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모양을 보니까 오늘 뭔가요? 도지죠. 채팅창에 도지라고 치시고, 도지인데 오늘 거래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공방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이 얘기 자체는 이 종목이 오늘 고가인 85,300원을 돌파를 하면은 거래가 터진 가격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한번 또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수준에서 만약에 83,000을 깨고 내려가면 주가가 한 템포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되니까,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가 터진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거는 결정이 되고 어떤 거는 결정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시장이 이래도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또 강세를 보이죠. 남양유업 이런 종목, 덴티움, 오늘 덴티움도 강세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강세고, 그렇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강세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 관련된 호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 산업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스템 부분도 일단 강세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3일 날 중국의 스촨 의료 보장국이 일단은 지금 얘기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일부가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덴티움 계속 강세인데, 덴티움은 이전에 말씀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고, 추세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계속 가는 모습입니다. 항상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일봉상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추세가 전환된 종목들만 일단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일단은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정 좀 받아주다가 강세로 이 종목은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박스권 상단이 지금 여기에요. 11만원, 12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 부분에 가격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3일 제약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또 보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하고 일부 종목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 강세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고점 떨어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이등변이죠, 그렇죠? 이번 반등은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든 수렴형이 나오게 되면 3분의 2 지점 언저리에서는 보통 반등의 돌파 성공을 일단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래는 돌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돌파 성공 못하고 여기서도 돌파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거의 마지막이죠. 이번 파동이 끝이 나면은 거의 이제 끝까지 수렴으로 가버리면 일반적으로는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일단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반등 중인데, 하이비전은 저번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요거 일단 돌파를 해야지 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는 해 두시고, 오스템 임플란트 반등 중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저번에 얘기는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일봉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이 요때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요거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리셨다가 다시 돌파를 하면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죠, 그렇죠? 다시 돌파가 되면 이때가 매수 가능이죠. 이때가 이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그어지고, 저점 부분은 어디로 이렇게 저점 잡아놔놓고 종목을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보면은 종목이 여기서 이제 안 깨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일단 보이고 있죠.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돌파하고 가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냥 반등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십시오. 우리 종목 공략할 때 기본이 추세로 매매를 하잖아요. 추세로 매매를 하니까 솔트룩스는 거의 다 왔네요. 푸드나무원의 반등 중이고 의미 없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이번에 다시금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더 가도록 하죠. 지금 장 출발하고 한 17분 정도 지났는데 시장 그냥 섰어요. 그쵸? 시장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피보나치 예전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추세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기술 반등상의 추세 돌파 추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세가 깨졌죠. 깨지고 방금 이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지금 추세 깨졌던 부분을 딱 정리해서 보니까 23% 지점에서 한번 반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38% 지점에서 반등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이 50% 지점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하락으로 가서 이게 실현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분에서 돌려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한번 돌려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추세 두 개가 있는데 돌려주시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일단 강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1월 효과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계속 하락 중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는 시장의 일봉상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요.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들었다 2번. 시장이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종목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죠? 그럼 뭐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 있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 특강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교육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매매하는 부분에서 여기 원금 회복 필수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보인다 1번. 요 교육부터 들으세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달라들지 마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육 관련된 부분을 일단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급 과정 마인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마인드고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도 중요하죠. 이번에 하락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현금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인드 잡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봉상으로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그때부터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23강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교육부터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 방에서 이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대부분 다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노트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손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 일단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막 흥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요거 있죠. 추세선 요거 돌려내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한다라는 관점에 시장 대응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종목 얘기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